안녕하세요. 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우리 주말에 실시되는 세무사 기본 종합반에 대해서 제가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저희 학원 같은 경우에 이제 주중에 기본 종합반도 있고 주말 종합반도 있는데, 성격이 달라요. 그리고 이제, 주말에 실시되는 거는, 이제 제가, 리드에서 이제 진행을 할 건데, 일단 주말 세무사 기본종합반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효율적인 공부라는 거예요. 효율적인 공부. 자, 이걸 제가 왜 강조하냐면 저 같은 경우에도 뭐 학교를 다니면서 처음서부터 이 자격증을 준비한 게 아니라 직장 생활을 했었어요. 이게 직장 생활을 하다가 자격증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 필요성을 느껴가지고 직장 생활을 통해서 자격증을 취득한 그런 케이스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자격증을 취득하는 그 기간이 직장을 다니면서 공부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준비한 기간이 어느 정도 됐냐면, 여러분들 깜짝 놀라실 거예요. 8개월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8개월 동안 준비를 해가지고, 예, 시험에 1차 시험과, 그 당시에도 이제 1차 시험과 2차 시험이 있었어요. 1차 시험과 2차 시험을 동차 합격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 짧은 기간 동안에 1, 2차를 동차 합격했으면 너 머리가 상당히 똑똑한 거 아니냐? 저는 제가 살면서 다른 제 친구들하고 학교 다니면서도 물론 머리가 뭐 나쁘다는 소리는 듣지는 않았지만, 예, 똑똑하다는 소리는 듣긴 들었지만 뛰어나게 남들보다 비해서 얘가 눈에 띄게 뭐 머리가 좋다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도 없고, 그리고 제 스스로도 제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걸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이제 8개월 동안 준비를 해가지고 1, 2차 동차 합격을 했냐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는데, 일단은 기본적인 지식은 저도 이제 학교 다닐 때 이제 경영학과를 나왔기 때문에 우리 세무사 시험 또는 뭐 회계사 시험도 마찬가지로 경영학과 학생들의 주로 이제 준비하는, 그리고 이제 시험 보는 과목들도 경영학과 다녔을 때 그 회계세법, 보통 우리가 경영학과 다니면 다 회계세법 공부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걸 이제 학교 다닐 때 공부를 했었기 때문에 기본적인 어떤 회계 원리 지식과 그다음에 이제 세법에 대한 기본 지식은 있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아주 생판 모르고 시작한 건 아니죠. 그리고 이제 직장 생활을 통해서도 이제 뭐 필요한 어떤 기본적인 회계 지식이 있었는데 그게 그렇게 시험에 크게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직장을 다니면서 이 기간 동안에 이 합격을 했다는 거는, 예, 첫 번째 요인이 바로 뭐냐면,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그 요인이 되는 건데, 공부 방법.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이건 운.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통제할 수 있는 거는, 이건 통제 가능하지만, 예, 원가 관리의 측면에서 봤을 때 이건 통제 가능한 거지만, 이거는 여러분들 운을 제가 어떻게 통제를 합니까? 이거는 통제 불능. 그래서 이 시험 운, 이거 시험 운인데,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 타고난 운에 맡기시는 거고, 예.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제시하는 거는 요 효율적인 공부 방법을 통해서 단기간에 합격하는 게 요 주말 기본 종합반의 목표가 되는 거다. 그렇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 지금 제가 뭐 준비해서 써놓은 얘기가 있는데, 이거는 다 그냥 일반적인 얘기예요. 일반적인 얘기. 그냥 간단하게 제가 이제 소개시켜주는 정도가 되는 거고, 실제로 이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될 건 바로 뭐냐면, 저하고 똑같은, 그죠? 저와 비슷한 케이스의 합격자가 나와야 된다. 그게 우리 반의 목표가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가성비로 따진다고 하면 굉장히 이게 가성비가 높은 걸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8개월 공부해가지고 세무사 자격증 딴다라고 하면 해볼 만하지 않습니까? 예. 물론 운도 진짜 저게 뭐
억세게 이제 좋은 운을 적용받았긴 했는데, 그래도 합격의 이제 원인은 이 공부 방법이, 이걸 굉장히 제가 효율적으로 선택을 잘해서 했기 때문에, 주말에 실시되는 이 기본 종합반은 제가 했던 방법대로 그대로 적용할 생각이에요. 예, 그대로 적용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단기간에 합격할 수 있는, 그렇죠, 희망 고문이 아니라 단기간에 합격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할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전적으로 저를 믿고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를 의심한다라고 하면, 그러면 단기간에 합격하는 거는 가능성이 떨어지게 될 겁니다. 전적으로 제 방식을 믿고 저렇게 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그런 의구심을 가져도 전적으로 저를 믿고 따라오게 되면 저는 이게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하고, 이제 공부 방법도 특히 제가 특히 2차 합격할 때 회계학 1부에, 회계학 1부라고 하면 재무회계하고 원가관리회계 이제 합친 거잖아요. 그쵸? 뭐 나중에 여러분들 여기 소개하겠지만, 회계학 1부에서 여기서 고득점을 한 게 합격의 비결이었어요. 나머지 회계학 2부도 성적이 좋았고, 대신 이제 세법학 1, 2부는 그렇게 성적이 좋지 않았습니다. 성적이 거의 뭐 꽈락 넘을 정도의 그런 수준이었는데, 이제 그걸 커버한 게 바로 회계학 1부. 여기서 이제 경이로운 점수가 나왔어요. 98점이 나와가지고, 세법학 1, 2부 꽈락 넘을 정도, 그게 이제 합격권 평균에는 훨씬 못 미치는 건데, 이제 이 점수로 다 커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합격의 이제 원동력이 된 거죠. 합격의 이제 주요 이제 원인이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기본 우리 주말 기본 종합반 강의를 할 때 제가 재무회계하고 원가회계를 요거를 동시에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그렇죠. 보통 원가를 제가 이제 강의를 했었는데, 이제 요 기본 종합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의 노하우를 살려가지고 이제 다른 학원과 또 그다음에 주중에 하는 그런 기본 종합반과는 좀 다른 방식으로 단기간에 합격을 위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가지고 이제 적용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고득점 맞았던 요 과목을 이제 제가 이제 공부하게 되는, 가르치게 되는 거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도 이제 고득점을 획득해서 세법 꽈락 넣는 그런 작전을 써가지고 1, 2차 단기간에 동차 합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제가 이제 주말 기본 종합반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그런 방법들을 전수시켜 주겠다, 그렇다는 겁니다. 믿고 따라오셔야 돼요. 그리고 굉장히 일정이 좀 빡빡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스파르타식, 세무사니까 제가 이름 줬어요. 세파르타. 세파르타? 스파르타. 그래서 이제 주말에만 공부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좀 집약적으로, 그렇죠? 시험에 나오는 거 위주로만 반복해가지고, 시험에 잘 안 나오는 거는 강의도 안 할 거예요. 그렇잖아요.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여러분들 저렇게 해도 되나 싶다. 여기 있는 내용도 시험에 나오고 중요한 내용인데 이거는 왜 강의를 안 하고, 그렇죠? 이 내용만 이렇게 강조하는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단기간에 합격하려면 우리가 다 공부하고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주중반은 그렇지가 않죠. 주중반은 체계적으로, 그렇죠? 내용 하나하나 다 체계적으로 공부하고 들어가는 거지만, 우리는 주로 이제 주말반을 수강하시는 분들은 저와 같은 상황의 직장인 분들도 반 이상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 주중에 했던 방식대로 하게 되면 이거는 시험을 보기 전에 대부분 다 포기하게 돼요. 이거는 직장 다니면서 할 수 있는 그게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는 많은 양을 주입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우리 주말반은 그렇지가 않아요. 주말반은 진짜 시험에 지금까지 많이 나왔던, 여러분들 이제 분석은 제가 다 끝났어요. 분석은 다 제가 해주는 거고, 여러분들은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냥 믿고 따르면 된다는 거. 하라는 대로 하면. 그렇죠. 그래서 가장 빈도수가 높은 거, 가장 빈도수, 출제 빈도가 높은 게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내용이 중요하다 그걸 떠나가지고 가장 많이 출제된 게 그게 제일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걸 반복적으로 빨리 익숙해야 되는 거예요. 회계학이라는 거는 우리가 회계학 시험이라는 거는 시간 내에서 우리가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그 시간 내에 풀 수 있는 실력을 만들어줘야 되는 게 그게 가장 핵심이에요. 그게 가장 제가 여러분들한테 가르쳐야 될 주요 내용이 되는 겁니다. 풀 수 있게 만드는 게 아니라 시간 내에 풀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을 제가 제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미 다 그런 솔루션들은 다 마련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반복적으로 연습을 시켜야 되는 거거든요. 연습을. 그 반복적 연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빠른 시간 내에 정확하게 문제를 풀 수 있는 이제 그걸 습득을 하는 건데 모든 내용을 다 그렇게 할 수는 없죠. 그건 시간적으로 안 돼요. 주말이라는 그런 짧은 시간, 또 주중에 여러분들이 또 공부를 또 충분히 할 수 있는 시간도 존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시험에서 많이 나왔던 중요한 내용 위주로 해가지고 1차 시험은 우리가 이제 1차 시험 같은 경우에 이제 뭐 60점 넘으면 합격이니까 60점 넘을 수 있는 62, 3점 정도, 65점 정도 되는 확실하게 65점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내용 위주로 공부를 하고 2차도 마찬가지예요. 2차도 지금까지 시험에서 중요하게 다뤄졌던 특히 세무사 시험에서 회계학 일부는 1차도 그렇고 2차도 그렇고 재무회계 원가회계는 주로 시험에서 나왔던 부분이 계속해서 출제되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걸 이제 내용을 약간 표현을 약간 이렇게 바꿔서 내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공부해야 되냐? 기출문제 위주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제가 이 짧은 시간 동안에 했던 이유는 바로 뭐냐면 기출문제 위주로 기출문제를 철저하게 분석해 가지고 공부하고 들어갔던 게 그게 주요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방법이 뭐냐? 단순해요. 지금까지 시험에 나왔던 기출문제 그리고 기출문제도 많이 나왔던 순서대로 집중적으로 공부하고 분석해서 각 주제별로 나오는 시험 문제 유형들이 있거든요. 그럼 각 유형별로 제가 틀을 다 만들어 줄 거예요. 이 문제가 나오면 자료를 어떻게 분석하고 어떤 틀에 의해서 이제 문제를 풀어야 될지 그 틀을 다 제시해 줄 거예요. 그 이제 제가 뭐 표현하기로는 그 스케치라고 얘기하는데 그러한 머릿속에 스케치를 다 유형별로 그려놓고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객관식 공부를 하게 되면 또는 주관식 공부를 하게 되면 제 객관식 문제집과 주관식 문제집을 보게 되면 다 유형별로 분석이 되어 있어요. 유형별로 다 분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유형별로 그 틀을 반복적으로 암기하고 그걸 이해하고 암기하고 시험장에 들어가야지만 여러분들이 이런 결과를 얻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5월 달부터 우리가 시작되는 이제 주말 기본반 기본반에 다른 학원에서의 그 과정하고 또는 우리 주중과의 그 과정하고는 이 성격이 다르다는 것을 제가 일단은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이게 핵심이에요. 지금 제가 말한 게.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수업을 들으시게 되면 제가 선생님이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하고 어떤 식으로 이제 복습을 해가지고 그 실력을 쌓는지 이제 그걸 이제 이해를 하시게 될 거다 그렇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제 오히려 공부를 하게 되면 더 구체적으로 지금 제가 말했던 이 프로세스를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일단 여러분들이 이제 준비하고 있는 이 세무사라는 게 이제 어떤 직업인지 이제 간단하게 이제 소개를 해드리면, 자, 먼저 직업부터 이제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세무사 업무 영역과 진로가 나와 있습니다. 자, 업무 영역은 세무사는 세법을 다루는 거예요. 세법 전문가입니다. 자, 그래서 법인세, 소득세, 또 소득세에서 또 양도소득세 또는 이제 상속세, 증여세, 부가세도 다뤄요. 부가세도.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러한 세금을 다루는 이런 세법 전문가, 이걸 우리가 세무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하는 업무를 보게 되면 주로 하는 업무가 첫 번째예요. 기장과 세금 신고 이렇게 나와 있죠. 기장은 장부기장을 나타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 사업자들, 뭐 사업자는 개인 사업자하고 법인 사업자 포함해 가지고
물론 그 사업자가 장부 기장 능력이 있으면 그 사업자 본인이 하겠지만 또는 그 법인이 하겠지만 예, 이렇게 세무사 사무실에 맡기는 경우도 있어요. 또는 세무법인에 맡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도 지금 세무법인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예. 저희 세무법인도 굉장히 규모가 커요. 예. 규모가 크고 뭐 저희 하는 그 지역에서는 거의 뭐 1, 2등을 다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보면 이제 개인 기장 또는 이제 법인들 기장 업무를 하게 되는 거고, 세금 신고는 개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5월 달에 소득세 신고 이제 바빠지기 시작했어요. 3월 달에 바쁘고 5월 달에 바쁩니다. 3월 달에 법인세 신고하고 그다음에 이제 5월 달에 이제 소득세 신고. 그래서 이제 세금 신고하고 또 이제 뭐 이렇게 그 거래처 분들 보게 되면 또 이제 가지고 있는 토지를 양도하거나 또 양도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소개도 시켜주고 하거든요. 그러면 양도소득세 신고하고 그다음에 또 상속세 증여세 그런 신고도 이제 이거는 뭐 일정하게 일어나는 건 아니죠. 양도세라든가 또는 상속세 증여세라는 거는 이거는 이제 우발적으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경상적으로 일어나는 거는 뭐 부가세 신고라든가 법인세 신고라든가 소득세 신고 그다음에 장부기장. 그래서 우리가 기장 같은 경우에는 매월 기장을 해주고 기장료를 받게 되는 거죠. 매월. 그 다음에 신고를 하게 되면 이제 신고 조정료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돈이 들어오는데 3월 달에 한번 들어오고 5월 달에 한번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제 중간중간에 양도, 상속, 증여 있으면 그거 신고해주고 신고 조정료 받게 되는 거. 그 다음에 세무조사 대응이 있는데, 자, 세무조사 대응. 이것도 이제 금액이 굉장히 큽니다. 이것도 금액이 굉장히 크는데, 근데 주로 이제 세무조사 대응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국세청 출신들, 국세청, 이거는 이제 공무원 출신 세무사들, 그런 분들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이제 시험 봐서 합격한 고시 출신도, 실력 있는 분들은 세무조사 대응도 하게 되는 거고, 보통 거래처에서 이제 세무조사 받게 되면 대응하는 거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거래처에서 세무조사 나오게 되면 대응을 하고 거기 대응에 따른 또 수수료를 받게 되는 거죠. 조세불복 경정청구.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뭐 국세청이나 고시출신이나 다 업무에 대한 경력이 쌓이게 되면 다 이거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합격하고 나서 여러분들이 해보면 알게 되는 것들이에요. 해보면 알게 되는 거. 뭐 이거에 대해서 제가 뭐 자세하게 물론 설명해 줄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합격하고 나서 하는 영역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수입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런 업무를 통해 가지고 여기서 이제 받는 수수료가 이제 주요 수입이 되는 거죠. 세무법인이 있고 개인 사무실 있고 회계법인에서도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도 개인 사무실로 하다가 이제 규모가 점점 커지게 되고 또 같은 이제 동업자들이 이렇게 생기게 되면 이제 법인화 시키는 거예요, 법인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처음에는 개인 사무실로 시작해서 지금은 이제 세무법인을 운영하고 있고 그 세무법인에서 제가 이제 어느 한 지점, 보통 이제 세무법인이 있으면 본점이 있고 지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있는 그 지점의 이제 대표 세무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개업을 했는데 개인으로 개업했다가 이제 나중에 세무법인 하려면 이제 세무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세무사들 이제 6명이 이상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보통 기본이 5명 이상이에요. 근데 뭐 한 명의 여유분을 두기 때문에 보통 한 6분, 5분, 6분이 이제 모여서 법인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개업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도 만약 합격하게 되면 일단 법인 가서 이제 일을 배우게 되는 거고, 그리고 나와서 개인 사무실 차릴 수 있고, 아니면 일하는 그 법인에서 뭐 사람들하고 이제 뜻이 잘 맞으면 그 법인의 일원으로서 또 지점을 내 가지고 또 일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무원으로 진출하고 싶다 그러면 우리가 7급 공무원으로 가게 되면 물론 7급 시험을 봐야 돼요. 7급 시험을 봐야지만 이제 가산점이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많이 붙기 때문에 평균 5점이 붙는다는 거는 거의 합격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거기 때문에 물론 이제 7급 공무원으로 가시는 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또 금융기관에 우리가 이제 개인 또 이제 PB라고 하나요? 제 주변에서는 또 제 동기 중에서 또 이제 그 은행 가가지고 PB로 활동하시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대신 이제 연봉이 좀 높죠. 물론 이제 대기업의 이제 재무팀에서도 일을 할 수가 있는 거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자격증 딴 게 저는 원래 땄을 때 목표가 이거였거든요.
제가 자격증 공부한 이유도 바로 뭐냐면 회사 다니기 싫어서 그랬어요. 제 회사 다니면서 예, 지하철 안에서 이제 갑자기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일을 해야 되죠. 일을 해야 되는데 내가 그죠. 그러니까 목표가 뭐였냐면 예, 일을 하되 내가 자고 싶을 때 자고 내가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나면서 일을 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자유직업을 갖고 싶었죠. 왜냐하면 직장을 다니면 출근 시간과 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게 싫었어요. 이상하게도. 예. 그렇죠. 그래서 내가 일하고 싶을 때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일을 갖고 싶다라고 했는데 그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 전문 자격증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전문 자격증을 가지게 되면 보통 그 자격증을 가지고 이제 개업을 해서 개인 사무실이든 뭐 법인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규모가 클 뿐이지 시간 조절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일하고 싶을 때 일하고 예, 내가 놀고 싶을 때 놀 수 있는 내 시간을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는 그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봅니다. 물론 돈을 얼마만큼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그렇죠? 예. 예, 내가 내 시간을 내가 컨트롤을 하면서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그게 특히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게 이제 엄청난 큰 메리트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제 당연히 개업을 목표로 일을 했고 뭐 여러분들 뭐 자신들 스스로 잘 알고 있으니까 자신의 성향에 맞게 나중에 자격증을 획득하게 되면 이렇게 진출을 하시면 되는데 진출할 수 있는 기회는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이것도 있고 여기 또 이제 뭐가 있냐면 예, 저처럼 이렇게 학원 강사 이것도 괜찮아요. 예, 학원 강사도 예, 이것도 이제 강의를 잘하고 그렇죠. 인기가 있으면 예, 이것도 뭐 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 예, 등 해가지고 뭐 강의하는데도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러니까 비록 자격증 뭐 딸랑 자격증 하나 땄긴 했지만 대신 이게 이제 자격증을 가지고 실력을 쌓고 경험을 쌓고 되면 이게 숙성하게 되거든요. 숙성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이거 자격증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생기게 돼요. 네. 아시겠죠? 네. 굉장히 만족스러운 직업입니다. 네. 그 다음에 세무사의 장점과 오해 이렇게 나왔어요. 시험 응시를 위한 진입장벽이 낮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진입장벽이 낮을 줄 알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1차 시험 응시 인원이 2만 명이 넘었어요. 진입장벽이 점점 높아지고 있죠. 네. 그 다음에 나이, 성별, 학벌이 판단 기준이 아니다. 이게 맞아요. 판단 기준이 아니에요. 뭐 자격증 있으면 됐지. 뭐 자격증 땄다고 해가지고 뭐 어느 대학 나왔냐, 뭐 나이 비우냐, 뭐 남자냐 여자냐 따라가지고 뭐 차별이 있냐 전혀 없습니다. 예. 예, 이게 중요해요.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시간이 지날수록 소득과 워라밸이 증가한다. 이거는 제가 직접 경험해 본 결과, 그렇죠? 예. 소득 그렇게 크게 증가하지는 않았지만 저희 개인적 입장에서는 소득 계속 꾸준히 증가하고 워라밸이 이게 제가 제일 중요시하는 내용이거든요. 네. 저는 이렇게 일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노는 걸 더 좋아하지. 그래서 이제 뭐 나이 먹어서 뭐 하고 노냐?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바로 뭐냐면 저는 여행 다니는 걸 되게 좋아해요. 여행 다니는 거. 네. 수업 시간에 이제 제가 이제 뭐 다른 얘기로서 이제 뭐 좀 뭐 공부하는 내용만 하면 너무 재미가 없잖아요. 지루하고 너무 딱딱하고. 그래서 이제 중간중간에 제가 이제 뭐 얘기를 하는데 주로 하는 얘기가 바로 뭐냐면 뭐 제 경험에서 나온 얘기니까 저는 1년에 이 여행이라는 거는 이제 국내 여행뿐만 아니라 국내는 더 이상 갈 데도 없고 이제 해외 여행을 저는 1년에 혼자 결혼했습니다. 혼자 또는 제 친구 중에 경제적으로 독립한 친구가 있어요. 예, 회사를 만들어가지고 그 엑시트 해가지고 얘는 뭐 더 이상 돈 걱정 안 해도 되는 애가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하고 둘이서 1년에 꼭 2번 이상 해외여행을 갑니다. 지금까지 그래 왔어요. 지난 몇 년 동안. 예. 와이프가 그걸 허용을 하냐? 예. 물론 거기에 대한 이제 대가를 이제 톡톡하게 치르죠.
그 다음에 이제 가족하고도 이제 여행을 다녀야지. 혼자 다니면 그게 사람입니까? 예. 사람이라도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죠. 미친놈이라고 그러죠. 예. 가족하고는 보통 한 4번. 그래서 보통 6번 정도 나갑니다. 이게 가능한 직업이에요. 물론 이제 이렇게 되기까지, 이게 이제 뭐 처음부터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물론 이제 세무사 합격하고, 제가 이제 30대 그때 이제 자격증을 취득한 것 같아요. 자격증 취득해가지고 뭐 학교도 가서 학교에서도 교수 생활도 하고, 뭐 그 다음에 개인 사무실 하고, 지금 이제 법인 운영하고 있는데,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특히 이 세무사 직업은 이제 개업을 하게 되면, 그렇죠. 이 시스템이 딱 만들어지면, 내가 시간 관리를 잘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가능해요. 실제로 저는 이게 가능합니다. 예. 그렇게 시스템을 만들면 되는 거예요. 예. 이제 물론 이게 이제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는 그 이전에 이제 엄청 노력을 했죠. 예. 그 이전에는 뭐 주말 없이 계속 일하고 막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게 되면 이제 워라밸이 증가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것 때문에 이 직업이 만족도가 가장 높다고 생각을 해요. 시간 관리를 내 의지대로 할 수 있다는 거. 그렇죠? 예. 나중에 합격하고 나서 이제 여러분들 지금 제 말 이해되실 겁니다. 예. 세무사의 단점과 AI. 단점은 뭐냐면 이 세법이 매년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매년 공부를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지금 아까도 문자 보니까 세무사회에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이렇게 보수 교육을 받아요. 그걸 받지 않으면 막 이제 징계도 되고 막 그러거든요. 이건 어쩔 수 없어요. 그냥 세법은 이제 회계학 세법은 계속해서 이제 공부를 해야 되고, 또는 세법 회계학뿐만 아니라 또 클라이언트들은 또 투자에 대한 관심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 부수적으로 뭐 주식도 알아야 되고, 그다음에 부동산도 알아야 되고, 투자에 관련된 그런 내용도. 그 회계학을 알고 있으면, 회계학이라는 게 결국은 평가에 대한 학문이거든요. 그러니까 평가를 하면 투자할 수 있는 그런 감이 생기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거 뭐 공부를 해야 되는 건데, 뭐 이게 뭐 억지로 공부하는 게 아니죠. 다 필요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다 하게 됩니다. 그리고 AI는 세무사를 대체할 수 있나? 일정 부분만큼은 대체를 하는 건데, 그 대체하는 부분은 굉장히 단순적인 업무 부분이고, 그 다음에 판단이라는 거는 결국은 이제 아직까지는 뭐 제가, 그리고 앞으로도 판단이라는 거는 이거는 이제 인간이 해야 되는 영역이기 때문에, 물론 AI에 대한 내용 가지고 판단에 대한 그 도움은 얻을 수가 있지만, 뭐 대체가 할 수 있다는 거는 그 뭐 대체 불가능이라고 생각이 돼요. 물론 업무에 대한 효율성은 많이 증가가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세무사 되기가 어렵다 하는 겁니다. 이게 또 이제 요즘에는 또 응시 인원도 많고, 또 시험에 대한 변수도 커요. 시험에 대한 변수도 크기 때문에 뭐 되기가 어렵다라기보다는, 예, 뭐 어떤 분은 저같이 뭐 1년 공부하고 합격하는 분도 있고, 2년 공부하는 분도 있고, 뭐 10년 동안 공부해서 되지 않는 분들도 있고, 뭐 그런데 이제 그거는 제가 해결해 드릴 거예요. 여러분들이 단기간에 합격할 수 있는 방법은 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예, 저의 노하우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전수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믿고 따라오시면, 그리고 포기하지 않으면 단기간에 합격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뭐, 일단은 내가 이 시험 준비를 하게 되면 반드시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이 준비를 해야 되는 거지, 안 되면 어떡하지? 그 생각이 드는 순간 안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네.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시험 소개 및 학습 전략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제 학습 전략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이제 일반론을 썼지만, 이제 우리 주말반은 제가 제시하는 학습 전략대로 여러분들이 따라오시면 될 거예요. 네. 자, 일단 시험을 소개하게 되면, 자, 응시 자격이 있는데, 일단은 이 토익 시험, 제가 시험 볼 때는 영어 시험이 따로 있었어요. 1차 시험에 영어 시험이 있었어요. 만약에 제가 시험 볼 때 토익 시험이 있었으면 저 이거 준비 안 했어요. 예. 그죠. 제가 학교 다닐 때 영어 공부하는 거 되게 싫어했고, 지금은 이제 여행 다니는 게 좋으니까. 근데 뭐 여행할 때 그 수준의 그런 회화 수준하고 시험 볼 때 그 영어 시험 수준하고 또 다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시험 볼 때는, 그때는 주로 이제 리딩 위주의 이제 1차 시험을 따로 봤거든요. 예. 그래서 가능했고, 지금은 이제 토익 또는 토플에서 이제 일정한 공인 영어 성적이 있어야지만 자격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공인
영어 성적을 얻게 되면 이제 1차 시험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거고 1차 시험에 합격하게 되면 이제 2차 시험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차 시험은 절대평가예요. 그러니까 꽈락 없이 과목별 평균이 60점 이상이면 합격이 되는 거고 2차 시험은 상대평가예요. 이건 인원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인원수에 해당되는 것만큼 우리가 이제 등수에 따라서 이제 그 인원수 합격자 수만큼 우리가 뽑게 되는 거니까 1차는 절대, 2차는 상대평가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여기 나와 있죠. 영어 시험만 통과하면 된다. 이렇게 해서 쭉 나와 있어요. 저는 이거 못해요. 토익 700점 이상? 오, 700점이나 돼요? 600점이면 내가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700점이면 불가능할 건데. 아무튼 이 점수 이상을 받아야지만 우리가 일단은 1차 시험 볼 자격이 있다 같은 겁니다. 그래서 영어 시험만 통과하면 된다. 자, 시험 구성을 보게 되면 자, 1차 시험.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공부하는 과목이 바로 요 회계학 일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재무회계, 원가관리회계 포함해 가지고 총 이게 몇 문제가 나오냐면 40문제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1차 시험에서의 목표 점수는 이제 저하고 이제 단기간 내에 합격할 때 제 목표는 몇 점이 되는 거냐면 65점에서 70점. 이게 점수가 낮은 게 아닙니다. 이거 65점, 70점 받기 이거 쉬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저하고 공부하면 요 기간 동안에 65점에서 70점 확보가 가능하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2차 시험, 요 2차는 80점 이상. 80점 이상 맞을 수 있습니다. 1차 공부하면서도 제가 중점적으로 강조하는 게 바로 뭐냐면 2차 시험에서 주로 다루는 그런 주제들.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다루는 거는 시험에 잘 나오는 중요 주제들만 다룰 거예요. 시험에 잘 안 나오고 그런 것들은 아예 다루지도 않을 겁니다.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가 정해진 시간 내에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걸 다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이제 머릿속에 이제 나도 좀 안다는 거죠. 나도 좀 아니까 이것도 시험에 나온 적이 있는데 이거는 왜 가르치지 않지? 막 그런 의구심이 들 거예요. 그러면 주중반으로 가셔야 되는 거예요. 주중반에서 이제 모든 내용을 체계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단계를 거쳐야 되는 거죠. 근데 대부분이 시간이 제약되어 있는 그런 이제 상황들의 그런 수험생들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말반은 정해진 제약, 이거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원가관리에서 관리회계에서 제약 자원에 따른 의사결정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해진 제약 시간 내에서 가장 효율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뭐 어쩔 수가 없어요. 그렇죠? 중요한 거를 계속적으로 반복하는 거.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 되는 거예요. 근데 뭐가 중요한지는 그건 제가 다 이제 알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거 제가 이제 선택한 거에 대해서만 여러분들이 집중적으로 공부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세법, 재정학 해가지고 뭐 세법은 세법 강의가 이루어지는 거고 나머지 과목들은 이제 동영상으로 제공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각 과목별 선생님들이 자세하게 공부 방법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다 제시해 줄 거니까 이거는 뭐 각 과목별 선생님들 보시면 되고 여러분들하고 저하고는 이 회계학, 재무회계, 원가관리회계 여기에 2차 고득점을 통해서 단기간에 합격하는 그런 방법으로 우리는 일단 전략을 짜고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그냥 여러분들이 각 과목별 선생님들에 따라 가지고 이제 뭐 합격 점수만 넘으시면 되는 거고 아무튼 요 2차 시험에서 제가 다 커버해 드릴 거니까 그렇게 믿고 따라오시면 되는 겁니다. 아무튼 시험은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해서 꽈락 없이 60점 넘으면 합격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1차는 인원수를 따로 정해놓지를 않아요. 꽈락 없이 평균 60점 이상이다 하는 겁니다. 절대평가라는 거죠. 그 다음에 2차는 이거는 상대평가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인원수를 정해놔요. 그래서 회계학 1부에 재무회계 60점 나오고 그 다음에 원가관리회계 40점, 회계학 2부 이거 세무회계가 되는 거예요. 세법학 1, 2부는 이거 논술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하고는 회계학 1부를 같이 공부하시게 될 거예요. 근데 재무회계, 원가관리회계 양이 많거든요. 근데 저는 시험에 주로 나오는 것만 가르칠 거예요. 시험에 주로. 안 나온 거 어쩔 수가 없습니다.
예. 지금 이거 공부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이거 이거 시험에 잘 안 나오는 거, 뭐, 그런 내용들, 예. 그런 내용들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전략으로 가는 거예요. 시험에 주로 나왔던 것들을 집중적으로 공부해서 시험장에 들어가는 거, 나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가 따라야 되는 거예요? 이제, 공부 방법 1번이었고, 2번에 시험 운이 따라야 되는 겁니다. 근데 저는 시험 운이 따랐어요. 하물며 그 회계학 1부 같은 경우에 그쵸 바로 시험 보기 직전 날 아침에 가가지고 공부했던 게 그게 시험에 바로 나와버렸어요. 네, 바로 그냥 40점짜리 문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거 보고 나서. 네, 그게 시험 운이 따른 거죠. 네. 근데 운은 뭐 제가 통제할 수 없다고 그랬죠. 그 운은 여러분들한테 맡기는 겁니다. 네. 자, 이건 꽈락 없이 평균 60점 이상 해서 사실상 상대평가. 정해진 인원수가 이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일단은 꽈락 없이 평균 60점 이상을 맞고 그 다음에 그 인원 중에서 예, 정해진 인원만큼 우리가 뽑게 되는 거다 그런 겁니다. 근데 꽈락 없이 평균 60점 나오면 보통 우리가 그 합격자 평균이 합격자 커트라인이 거의 50점대 후반이거든요. 6점, 그러니까 꽈락 없이 평균 60점 이상 나오면 뭐 합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쉽지가 않다고 나타난 겁니다. 1차와 2차와 연계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1차와 2차 연계성이 높다는 거는 주로 회계학과 세법 위주로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셔야 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나오잖아, 바로. 회계와 세법이 중요하다. 됐죠? 세무사 시험은 회계학과 세법만 잘하시면 돼요. 자, 세무사 시험의 학습 전략 이렇게 나와 있죠. 뭐 공부 순서 1차, 2차 연계 시작식 이게 나오는데 이건 일반론을 나타내는 거고 그다음에 우리 주말반은 이제 제가 수업하면서 학습 전략에 대해서 수도 없이 얘기할 거예요. 그때마다 제가 이제 이런 식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 줄 거니까 주말반은 수업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이 구체적인 학습 전략을 계획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공부 순서 입문 강의 1개월. 저는 1개월 안 걸려요. 8시간이에요. 복식부기 원리, 회계 원리 강의 8시간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기본 강의 4개월. 저희 주말반 강의는 4개월까지 가지 않아요. 그렇죠? 한 2개월 만에 이제 시간도 줄이는 거죠. 줄이는 시간 안에서 가장 효율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공부를 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심화 강의, 그렇죠? 심화 강의, 이것도 이제 보통 한 1개월 정도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압축해서 중요 부분을 요약해서 이제 집중적으로 공략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객관식 강의. 객관식 강의서부터는 이제 유형별, 이때는 이제 통합규제를 사용할 거예요. 물론 이제 이 통합규제는 유일무이하게 재무회계, 원가회계 통합해가지고 유형별로 정리된 교재는 대한민국에서는 저밖에 없을 겁니다. 보통 다른 학원에서는 또는 우리 학원에서 또 주중반도 마찬가지예요. 다 재무회계, 원가관리회계 선생님이 다 분류가 되어 있거든요. 예. 근데 그거는 이제 모든 내용을 체계적인 학습 방법에 의해서 공부하는 과정이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지만 저희는 그렇게 하게 되면 안 돼요. 다 포기하게 돼요. 양도 많아지고 시간도 늘어나게 되고 주말반에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회계학 1부라는 통합 교재를 통해 가지고 객관식 강의서부터는 우리가 유형별로 정리해서 그 나오는 유형만 집중적으로 공부하고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 교재 작업을 하고 있어요. 예. 아직 기본서 강의 교재 작업은 이거는 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거 기본서 강의는 지금 제 원가관리회계 교재는 제가 쓴 교재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재무회계는 저희 학원에 교수님 강의를 통해 가서 이제 할 건데 여기서는 이제 뭐 중요 내용만 우리가 찝어서 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객관식 강의서부터는 제 통합 교재를 통해 가지고 유형별로 이제 이게 중요한 거예요. 기본 강의에서는 이제 문제 풀 수 있는 어느 정도 기본적인 실력만 만드는 거고 그 다음에 진짜 실력은 여기서 우리가 키우는 겁니다. 객관식 강의를 통해서 유형별로 집중적으로 주관식도 마찬가지예요. 유형별로 집중적으로 공부하게 되더라고. 시험은 뭐 그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을 거다 같다는 건데 시험의 거의 뭐 95%는 제가 만든 유형에서 다 출제가 될 거다 같다는 거야. 공부해 보시면 알게 될 겁니다. 믿고 따라오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최종 정리 GS 2개월. 이거는 이제 모의고사 과정이에요. 이제 시험에서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또는 시간 배분 잘 조절하기 위해서 연습하는 그런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동차 강의. GS 3개월. 우리는 동차로 끝낼 거예요. 예, 유예까지 안 갈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동차에서 합격 못하면 이제 1년간의 이제 그 학습 기간이 더 주어지게 되는 거니까 그때 이제 유예라는 과정을 통해서
뭐 저희 학원 같은 경우에 유예 1기, 유예 2기, 유예 3기. 이건 계속 단원별로 우리가 진도별로 문제 풀이하는 거고, 요거는 이제 예, 종합 문제 형식으로 통합별로 우리가 이제 실제 시험 문제 형식으로 우리가 푸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 건데, 이거는 이제 동차 때 합격하지 못하고 유예 가면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합격하면 1년 이내 합격하는 거고, 여기서 합격하면 그때는 이제 2년 이내 합격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 합격하면 좋겠죠? 예. 빨리 합격하는 게 좋은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목표로 해서 가는 겁니다. 주말에 그렇게 해서 되겠냐? 아, 물론 힘들죠. 힘들지만 그래도 우리가 불가능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불가능은. 그렇죠? 가장 우리가 시행착오 없이 핵심만을 파고든다라고 하면 이것도 가능하다 그렇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유예 때는 이제 무조건 다 최소한 우리가 유예 때는 다 합격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2년 이내 합격하는 거. 예, 길어봤자 2년. 쉬운 과정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 같은 겁니다. 쉬운 과정은 아니고 불가능은 아니다. 어렵다는 거죠. 근데 하면 돼요. 이걸 잘 시간을 쪼개서 이 사람이라는 게 엄청난 이런 무한의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 하면 된다고 그렇다는 겁니다. 예. 집중력이 중요하죠. 자, 1차 시험과 2차 시험의 연계. 이건 별거 없어요. 그냥 회계세법은 예, 다 연계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결국 재무회계와 세법이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뭐 재무회계 세법 중요성을 하지만 원가관리회계 잘하면 회계학 일부 고득점을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원가관리회계를 좀 어려워들 하시거든요. 예. 하지만 이제 저하고 같이 공부하게 되면 원가관리회계에서 우리가 고득점을 맞게 되면 회계학 일부가 고득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무회계 잘한다고 해서 회계학 고득점이 나오는 건 아니에요. 원가관리회계가 일단 밑바탕이 된 상태에서 재무회계를 잘하게 되면 이제 고득점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뭐 과락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 뭐 참고적으로 여러분들 보시면 되고, 세법 과락률이 높죠. 예, 그러니까 세법은 과락 면하는 전략으로 가셔야 되는 거예요. 이제 2차 과락률 보게 되면 그때는 뭐 이제 회계학 일부 뭐 거의 뭐 비슷한 비율로 나오는데, 마찬가지로 세무회계, 그러니까 세법이 제일 중요해요. 또 어떻게 보면. 예. 자, 학원 선택식 주의사항과 그 다음에 저희 해커스 경영 아카데미를 나타내는 건데, 5개월 합격 배출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게 우리 목표예요, 이게. 그렇죠? 예. 그 다음에 특정 강사만 수강한 것이 아니라 종합반 수강 기준 뭐 이렇게 나와 있고, 뭐 학원에서 잘 읽은 설명을 드릴 겁니다. 정해진 커리큘럼을 매년 진행한다. 우리는 이제 주말반 통해서 우리가 이제 진행되는 커리큘럼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동영상도 우리가 제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예, 우리가 저희 학원에 있는 모든 강사진의 예, 강의를 우리가 이제 들을 수 있다는 그런 또 장점도 있죠. 예. 합격은 역시 2차 강의, 다수 합격자 배출 강사지. 믿고 따라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주말반 하시는 분들은 저 믿고 따라오시면 예, 어느 강사든지 자기가 가르치는 학생들이 합격하길 바라지, 그렇죠? 예, 불합격하길 바라겠습니까? 예. 그렇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강사들보다도, 그렇죠?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이 예, 예, 빨리 먼저 합격하기를 바랄 뿐이지, 예, 그러기 위해서 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고, 그렇게 해서 이제 저희 학원들의 강사분들을 믿고 따라오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다 같은 겁니다. 뭐 입문 강의 쭉 나와 있는데 뭐 복싱 뭐 이런 거 예, 학원에서 제공하는 여러 이제 혜택들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냥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다음에 커리큘럼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이제 저희 이거는 이제 주중반을 기초로 하는 거고, 주말반은 예, 이제 우리 학원에서 안내하는 그 커리큘럼대로 따라오시면 되고, 그 중간중간에 그 구체적인 세부 내용은 이제 제가 다 계획 짜가지고 여러분들한테 강의하는 거니까 믿고 따라오시면 될 겁니다. 됐죠? 예. 회계원리는 무조건 수강하셔야 된다. 이게 가장 기본이 되는 건데, 저 회계원리 강의는 8시간이에요. 8시간. 8시간이기 때문에 복식부기 원리 위주로만 이제 강의하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8시간 정도는 예. 1개월이면 여러분들 좀 지루함을 느낄지 모르겠지만 저희 주말반은 그렇게 할 여력이 없어요. 뭐 1개월씩 이렇게 회계원리 8시간 내에 그 내용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재무회계를 이제 이해하는 그런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근데 충분히 가능합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 개강 일정 나와 있는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5월 달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하는 거는. 자, 그래서 5월 달에 시작이 되면 기본 강의 가고, 그 다음에 심화 강의 가고, 그 다음에 객관식 강의 가고,
그 다음에 이제 모의고사 보고 그 다음에 1차 합격하고 그 다음에 이제 동차반 그렇게 넘어가는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학원에서도 이제 뭐 홈페이지라든가 거기서 잘 안내하고 있으니까 뭐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됐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뭐 실시간 라이브로 이제 진행했을 때 이제 뭐 질문 받고 그러는 건데 이거는 이제 제가 강의 녹화해서 여러분들한테 제공하는 거니까 4부는 요거는 이제 퀘스천과 앤서는 생략이다 그러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5월 달에 시작되는 우리 기본반 주말 우리 세무사 기본 종합반에 대한 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여러분들이 많이 참석들을 하셔가지고 저하고 같이 열심히 공부하시면 저의 이제 치밀한 계획 하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단기간에 합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